60대 부부의 이혼 얘기인데 임방금 변호사님, 네. 남편이 돈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용돈 조금밖에 안 주고 나 이렇게 돈 못 쓰게 한다면서 이혼 소송을 한 60대 부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좀 익숙한 그런 소재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건마다 결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이 내용에서는요, 재판부가 이 부인이 낸 그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각을 했어요. 이게 하정편이 한 얼마를 줬다는 겁니까? 한 달 용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생활비하고 경조사비를 챙겨주고 그 외에 용돈으로 20만 원을 줬다. 그야말로 용돈으로. 용돈으로. 그런데 이제 부인 측에서 너무 적다라고 계속 이제 항의를 하니까 40만 원으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바랐던 액수는 100만 원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40만 원 용돈이 너무 적다고 해서 결국 부인이 이혼 요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신장식 변호사, 왜 법원에서는 이거를 기각을 했을까?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적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생활비와 별도로 용돈이니까 그게 아주 적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았다, 배우자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용돈이다. 순수한 용돈으로서 40만 원은 그 연세에 그렇게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아내분의 외도로 인해서 인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일방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유책주의라고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낸 어느 일방의 책임이 있어야, 또는 일방 또는 양 당사자의 책임이 있어야 이혼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누군가에게 혼인관계를 파탄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을. 근데 임방금 변호사, 왜 이렇게 용돈을 조금 줬느냐를 봤더니 아내가 외도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권을 박탈하겠다라는 거 아니었어요, 남편 생각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내가 경제권을 모두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 이후에 남편이 경제권을 꼭 쥐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제 자신에게 받았던 용돈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용돈 40만 원은 너무 적다 해서 이제 본인이 가출을 해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건데요. 이제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이 부인이 이야기한 건 이거예요. 남편이 경제권 쥐고 날 이렇게 올감해서 우리 부부는 파탄이 났다. 우리 부부는 파탄이 났는데 그 잘못은 다 남편한테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파탄이 났고 그 책임은 남편에 있다. 그래 우리가 부부관계가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나고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으면은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이거 파탄은 아직 아닌데? 라고 우선 봤어요. 첫째, 파탄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이 남편 쪽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원하지 않으면서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은 남편은 아내의 경제적인 요구를 좀 많이 수용을 해서 실질적인 그 공무원 퇴직연금의 50% 상당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을 한번 재판부가 내렸었는데 이렇게 화해하라라고요. 그때 내용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거를 수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고요. 또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했잖아요. 별거한 이후에 또 4천만 원을 또 줬고요. 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남편은 계속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어요. 파탄이라는 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런 걸로 봐서 아직 파탄도 아니고 물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안 좋아진 게 남편만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아내의 외도를 적절히 해소를 못했고 또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거는 주로 가치관 차이, 성격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비롯돼서 남편만의 잘못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파탄도 아니고 또 악화되긴 했지만 그게 또 남편만의 잘못도 아니고 그러니 이혼은 인정되지 않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당연히 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좀 반전이 일어났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만 받은 줄 알았는데 4천만 원 주고 연금 절반 떼주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솔직히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은 남편이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아내를 위해서 노력했다. 나름대로 노력한 거는 보이는데 저는 이 사건하고는 별개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의 판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예. 그 정신은 이해가 되지만 가정에 대한 인식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혼을 못하게 하면은 결혼을 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혼 한번 하면 이혼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앞서 이제 임방별 변호사께서 그 가정이 이 가정이 파탄 상태냐 하고 이제 진단을 하셨는데 이 파탄을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부부 관계가 유지되려면 두 사람이 좋아해야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사람은 책임을 다하고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미 파탄 상태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판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가정 유지 쪽으로만 매달려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사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용돈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14년 과거 일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남녀가 바뀝니다. 남편의 월급을 아내가 관리를 했고요. 남편에게 한 달 용돈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용돈이 부족해서 건설 현장에서 부업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이랬는데요.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용돈 너무 적게 준다. 네. 그래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재판부 항소심에서 이겼어요.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지고 항소심에서 이겼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인색했고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좀 이렇게 자기 불만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통 노력한 게 아니라 이거 꾹 참았다가 한 번에 팡 터뜨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진 거는 그렇게 참다가 뒤늦게 터뜨린 당신의 잘못도 좀 있다 해서 참으면 안 되는 거군요. 위자료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안으로 쑥 꾹꾹꾹 눌러 참다가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는 거는 네.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던 거다라고 본 거죠. 다만 이 판결 보다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금 2,800만 원은 남편에게 돌려주라라고 네.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재산 분할 위자료와는 관계없이 이건 재산을 이전 상태로 똑같이 분할을 해라. 이런 판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꾹꾹 참고 계시면 안 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하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이 경제력을 쥐고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게 군다라는 이 사건은 항상 사건마다 다르다. 네.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